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9시 2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쉽습니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급행철도 그 알파벳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Great Train Express라고 강력한 힌트 드렸죠. 근데 그 앞 글자만 실제로 따서 보면은 GTE가 되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익스프레스의 방점은 이 알파벳을 지키는데 네, 여기까지만. 현재 A부터 H 구간까지 계획이 나와 있고요. 다음 달 A 노선 중에서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추가로 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2492님 아까 빛의 속도로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보냈는데 1등이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찾아보니까 141등. 1등은 1등입니다. 141등 하셨고요. 그리고 3715님은 찜질방에서 새벽부터 일하면서 애청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찜질방에 손님이 많아서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잘 되시는 곳이 있으니까 또 다행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찜질방에서 크게 틀어주세요. 그리고 1020님은 이 철도는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 시간 문제 큰 효율이 없습니다라는 또 의견도 주셨는데요. 또 더 많은 노선이 개통이 되어 봐야 또 그 실제치를 알 수 있다. 이런 또 반론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알파벳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왜 그런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렇게 노력을 강조하는 속담, 격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오늘은 노력의 역설이네요. 맞습니다. 노력의 역설. 근데 사실 시대상이 좀 변하고는 있어도 여전히 노력을 중시하는 경향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2021년에 오명숙 고대 교수와 남은영 서울대 선임연구원이 누가 높은 지위와 경제적 부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국인 2,000명에게 했던 거예요. 질문에 내신 총 5개인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많은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두 번째가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타고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네 번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따라 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이 공평히 받아야 된다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선택지를 가장 많이 골랐을까요? 바로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가 5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적 성과가 아니라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경제적 부, 높은 지위를 더 받아야 된다. 그 다음이 25%로 많이 실적. 실적이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요. 3위가 6%로 타고난 능력이 많은 사람. 4위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 6명은 많이 노력한 사람이 높은 지위와 부를 얻어야 하고 성과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2021년 조사 결과였고. 근데 사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어르신들은 물론 이제 노력을 다들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합니다만 또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그런 경향이 사실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또 외국 조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햄버리닉 미국 미시간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가 11,000명이 넘는 참여한 88개의 연구를 분석해서 2014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노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노력이 뭐 성공이나 이루는데 한 영향이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은 될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노력은 예를 들어서 게임 분야는 26%, 음악에서는 21%, 스포츠에선 18%만 성공과 관련이 있었고요. 심지어 뭐 학부모님들 가장 관심이 많은 건데 학업의 경우 노력과 성공의 관련성은 딱 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노력과 연관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노력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만 시간의 하잖아요. 법칙. 그렇죠. 이거 뭐 거의 무슨 얘기할 때마다 야 1만 시간 노력하면 매일 3시간씩 10년만 노력하면 너도 전문가도 되고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뭐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슬램덩크라는 애니가 있었는데요.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나요? 슬램덩크. 예, 만화책도 있고 애니도 있는데. 그러니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 거기 보면 이제 왼손을 거들 뿐 뭐 나는 천재니까. 그렇죠. 명언들은 좀 있죠. 맞죠. 단념하면 그때 시험은 끝나는 거야. 이런 여러 명언들이 있는데 또 노력과 관련된 명언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슈터는 연습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경기를 많이 봤는데 네. 저는 마이클 조던이 그냥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는 OTT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관련 동료들이 말하는데 가장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이고 가장 늦게까지 하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정 경기를 가서도 아침에 내가 제일 일찍 나왔겠지 하고 딱 가서 보면 이미 조던이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천재였지만 알고 보니까 엄청 연습을 했다는 거죠. 사실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이제 강백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의 천재가 스스로 천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 엄청난 연습을 한 끝에 이제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죠. 천재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슈퍼스타들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마이클 조던이 그 자리에 오른 거는 노력도 노력인데 이게 선천적인 재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높이뛰기를 연습을 한다라고 해서 10,000시간 연습한다고 해서 제가 뭐 1.5m라도 뛰겠습니까? 절대 못 뛰죠. 그렇죠. 타고난 되게 다른 거죠. 우리 예. 그 앵커 진행자님은 이제 진행을 워낙 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재능을 타고나신 거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있어야 돼요, 노력의 재능이. 그렇죠. 예. 사실 재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연구 결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재능을 가진 사람이 노력했을 때 효과가 재능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겉으로는 열심히 연습해서 뭐 농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농구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마이클 조던도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 뭐든지 내가 잘하면 더 잘하고 싶잖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노력만 강조하는 것도 사실은 좀 경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까 앞에 설문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고 이런데 아쉽게도 이런 생각은 이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 수능이었는데요. 제 아이도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수능 시험 평가가 사실 노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높은 점수잖아요. 사실 뭐 각종 시험이나 회사에서 평가하는 거는 노력이 아니라 점수와 실적이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노력과 결과가 꼭 정비하진 않고요. 그리고 노력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뭐 재능이나 뭐 자질, 뭐 사회적 환경 등 그래서 노력만큼은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워낙 우리가 또 우리 사회에서는 노력에 대한 신봉이 있다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하면 돼. 왜 못해?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회적 책임이 좀 무감각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개인에게 책임을 좀 돌리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거나 안 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게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개인한테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특히 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눈물이라든지 취직이 안 된 경우도 많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 직장에서 많이 좀 구조조정도 있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또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 노력이 부족한 거야.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건 개인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거를 내 자신의 탓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비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로 타고난 재능과 자질이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그런 좀 존중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제 칼럼에 적었던 내용인데 이제 신발이 작으면 구겨 신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오래 걷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발이 아프니까. 근데 또 신발이 크면은 신을 수는 있는데 빨리 뛰고 나면 질퍽거려가지고 빨리 달릴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신발 이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거를 신발이 갑자기 발이 딱 맞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맞는 신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농구하다가 중간에 한참 잘 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야구하러 갔다 왔죠. 아시죠? 네. 그 야구 딱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마이너 리그를 쭉 하셨어요. 그러다 해서 그쵸. 잘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농구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농구 황제 호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사실 야구화를 신었을 때는 그냥 마이너리그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딱 맞는 농구화를 신고 왔을 때 비로소 이제 농구장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신발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그러네. 신발을 찾는 과정에서 너무 사람들이 야 너 왜 발에 신발을 받쳐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비난하거나 나를 스스로 비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맞는 분야,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더 빛이 난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도 네. 축구 좋아해서 축구 리그도 뛴 적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되게 성적은 형편없었고 그러니까요. 그냥 빨리만 뛴다고도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본인의 노력을 과대평가하는 심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노력 정말 많이 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좀 스스로 반성했는데요. 저도 스스로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남들보다 막 노력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남들을 저 보면서 아 쟤는 거저먹는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이게 약간 서로 안 맞더라서 저는 항상 이게 좀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봤더니 그러니까 실력과 이제 관계없이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통 선수보다 운동을 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그렇죠. 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경기에서 진 선수들 딱 보면 올림픽 등등 보면 아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해도 제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요. 노력을 하나도 안 해서 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봤더니 자신의 노력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이래요. 이 가용성 휴리스틱은 쉽고 빠르게 생각나는 근거를 우선 사용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정확한 평가와 결정을 내리면 객관적 근거를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각난 대로 빨리빨리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노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도 결국 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열심히 한 노력의 모습이 생성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약간 평가를 할 때 남의 가용한 기육, 뭐 인상 이런 걸 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입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직장 동료보다는 내 자신에 대해서 기억이 더 제 노력은 제가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노력량은 빠짐없이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챙겨서 한 저울에 딱 올려놓고 남들이 한 거는 지나가다 보면 저 그냥 게임하고 있네, 제 TV 보고 있네. 그 노는 모습만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 잘 보이지 않잖아요. 집에 와서 노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하는 모습은 별로 안 하겠지 이러고 저울을 빗대다 보니까 항상 자신의 노력이 더 커고 무거워 보이는 거죠. 안의현 님이 저도 올해 경제 공부를 10,000시간은 한 것 같습니다. 슈퍼리치가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응원해 주세요. 당연히 응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제 공부를 많이 오래 했다라고 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바로 이제 이어서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 사이에서 중요한 판단, 결정이 있어야 하고 또 약간의 또 운도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아무튼 응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기업이라든지 조직에서라든지 내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간극을 좁혀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본인의 노력은 약간 과대평가되고 다른 구성원들의 공헌이나 노력은 약간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승진이나 평가를 봤을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평가가 나빠 승진이 안 돼 쟤는 내가 봤을 때 뭐 평상시에 뭐 게임하거나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던데 막 이렇게 보는 눈이 딱 자기 평가라는 게 선입견이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 샷을 찍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교를 위한 정보의 불균형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한테 공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나는 정확히 옆자리에 앉아도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내일이 제일 커 보이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직무를 순환해서 다른 업무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야 쟤는 거저먹는 일 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하면 야 이렇게 일이 어려웠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상사가 이제 구성원을 비교하는 상대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나 동료평가제를 도입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되면 더 관심 있게 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간극을 줄일 수가 있죠.
똑같은 강도로 노력했을 때 그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있던데요. 네. 하나 이제 심리적 효과가 있는데 하나가 여기 흥미로운 연구들이 꽤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면요. 네. 심리학자 게리 맥퍼슨이 1990년 후반에 어린이들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 내용은 100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악기를 다루기 전에 야 앞으로 너 음악 얼마나 할 거니?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첫 번째 유형은 저는 뭐 엄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좀 하다가 말라고요. 이거 뭐 올해서 뭐야? 1년만 하죠? 뭐 이렇게 말한 사람 있고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음악 같은 되게 훌륭한 음악을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0개월 동안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둘의 실력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얘들은 사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연습량에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어느 정도 연습하고 이제 그만둘 거라는 아이들은 이걸 음악을 취미로 생각하고 네. 뭐 그냥 대충 재밌게 하지 뭐 이 정도였고 내가 스스로 음악가가 된다든지 오래 하겠다는 애들은 여기에 대해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르다 보면 실력이 일치월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른 결과가 확연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심리적인 분야가 있고 두 번째 테크닉적인 게 있는데 네. 이건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셀러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석좌 교수가 네. 연구한 건데요. 뉴욕 택시기사들의 소득과 근무 방식에 관해서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뉴욕 택시기사들이 이제 수입이 비가 오는 날, 뭐 시내 행사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벌 수 있는 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입의 등락이 좀 그렇죠. 있죠. 이것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 교수 연구팀이 노련한 택시기사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비밀은 노련한 택시기사는 수입이 좋은 날에 더 오래 근무하고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이에 비해서 일반 택시사들은 수입이 좋은 날엔 돈을 벌었으니까 그날 일당을 채웠으니까 일찍 들어가 버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택시기사는 이제 수입이 좋은 날엔 일찍 근무를 끝내지만 수입이 안 좋은 날엔 평소보다 더 오래 근무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하루 일당을 채워야 되니까. 네. 근데 반면에 노련한 택시사는 수입이 좋은 날에는 평소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수입이 안 좋은 날에 오늘은 안 좋네. 뭐 수입이 맞을 때 일진이 안 좋네. 이러면 일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할당량을 채우려고 억지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노련한 택시사는 수입이 좋은 날에는 더 오래 일해서 많이 벌고 수입이 적은 날은 집에 일찍 들어서 웰빙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얼마나 더 벌었는데 봤더니 장기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택시기사보다 동일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련한 택시기사가 수입이 한 10% 정도 더 많았대요. 근데 이거를 전체로 따지면 노련한 기사가 5% 정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노련한 택시사가 근무 시간이 적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 농구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루에 뭐 1000개를 해야겠다 이런데 몸이 오늘 너무 안 좋아 이래도 1000개를 무조건 하고 오늘 컨디션 좋지만 1000개 땄으니까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유연하게 연습하고 노력해야지 결과물이 훨씬 좋다는 거죠. 노력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또 노하우가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의견도 보내주시는데요. 신승호님, 주식을 10,000시간 해도 이익이 안 나네요. 전 원양님도 저도 주식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주식 공부라는 게 시세만 10,000시간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산업 공부, 기업 분석을 10,000시간을 하셨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영향을 또 미치니까 이게 본인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현종님이 운칠기삼, 운이 70%, 기운이 30%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최경미님이 노력이 성공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노력 없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서 홍시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노력은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필수고 근데 그 위에 아니다. 그 바탕에 내 재능이 있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이 노력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잘 하고 있느냐. 위아래로 같이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